네,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망해 보겠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틀 제목 보니까 자동차 산업 뜻밖의 호황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요즘 자동차는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 네. 하던데 어떤 의미인지 내년에 글로벌 신차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인가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신차 수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4분기 들어와서도 뭐 유럽 시장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차 수요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근데 내년까지 봤을 때는 올해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펜트업 디맨드가 일시적으로 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큰 폭으로 판매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를 저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현대차, 기아차가 하루 이틀 전인가요? eGMP라는 그 시스템을 공개한 것 같은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내년에 이것이 eGMP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지 평가들은 좀 어떻던가요? 약간 노말하다, 평이하다라는 평가들도 일부 있던데. 일단 eGMP는 내년도 4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아이오닉 5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네. 그 이후로 나오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신차들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했었을 때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기반의 플랫폼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기술들을 대거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충전 속도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기존의 전기차들이 대부분 400V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800V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800V. 네, 고전압 충전 시스템의 능력치를 이제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성능 향상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는 아무래도 모터 기술들이 좀 제한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듀얼 모터 시스템이나 이제 후륜구동 모터 시스템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스펙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막상 이제 신차로 나와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전소도 같이 병용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될 텐데, 그죠? 네. 내년에 신차 효과하고 이런 제품 믹스 효과, 얼마나 좀 측정을 합니까? 신차 효과 뭐 올해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특히 내수 시장에서 이제 대형 SUV들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차들 많이 팔리면서 신차 효과 좋았는데 내년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기대를 하는 거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글로벌 출시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 G80하고 GB80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출시가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GB70이 이제 올해 연말에 국내에 출시돼서 내년도 이제 중순 정도에는 글로벌리 이제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G90 풀 체인지 모델도 내년 연말 정도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최초로 이제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될 것이고요. 기아차는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카니발. 이 또 이제 수익성에 크게 기여를 할 거고 내년 되면 이것도 이제 북미 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카니발이 또 인기를 굉장히 끌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K7 후속 모델인 지금 뭐 K8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K7 후속 모델 그리고 스포티지 뭐 이런 차종들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기아차도 굉장히 강한 신차 모멘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다못해 요즘 쌍용차도 광고를 많이 하더군요. 뭐 인터넷과 유튜브 광고 같은 거지만,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많이 장착되잖아요. 뭐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뭐 ADAS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은 좀 개선이 되나요? 수익성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3분기 정도에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거의 이제 기본 사양처럼 네. 이제 좀 기본화로 이제 장착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젠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도 그러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율주행 기술은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어떤 기술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컨슈머 리포트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앞서지만 어떤 사용 편의성이나 아니면 안전 사양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대기아차도 전체에서 5위, 매스 브랜드에서는 1위를 차지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높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마진율 상승에 앞으로도 이제는 많이 기여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쓰다가 제가 적었는데 예정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니콜라 사태가 지금 이틀 전에 있었잖아요. 네. GM이 이제 니콜라 지분 인수를 포기하면서 니콜라 주식이 또 급락했는데 사실 현대차는 이 수소 트럭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생산하고 제품을 있습니다. 유럽 쪽에 나가고 네. 있고 그러면은 혹여나 뭐 GM과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니콜라의 반사 이익으로 수혜로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반사 수혜는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 수소 이제 상용차를 가지고선 뭐 수주를 받아 넣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업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수주를 하는 부분들은 좀 먼저 좀 이제 입찰이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현대차나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파트너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수주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은 사실 GM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수소차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다가 네.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GM이 한번 파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후로 수소차 프로젝트가 좀 많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GM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많은 부분을 이제 혼다한테 좀 의존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현대차, 토요타가 굉장히 오리지널 기술로서는 가장 강력한 상황인 거고 현지 상용차 파트너들을 섭외를 해서 직접 진출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GM하고 협력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수소 경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 관심들이 반짝했었는데 실제 워낙 우리는 이제 조금 급하게 반짝하고 잊혀졌다가 막 이런 경향이 좀 있고 증시는 또 더 빠른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이라는 것들이 생각만큼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들도 관련된 밸류 체인도 서플라이 체인도 공급망이라고 하든 뭐 근데 그런 회사들의 상대적인 주가 수익이 좀 낮았는데 부품사들이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될 타이밍인지. 현재 이제 국내 부품사들 전반적인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완성차들은 3분기까지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았었던 네. 뭐 리콜 비용을 제거한다면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부품사들은 좀 저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완성차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 사실 부품사들도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콜 비용 이슈로 인해서 부품사들도 실적이 좀 눌렸던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주가를 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때 뭐 완성차들 실적도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부품사들도 이제 동반해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품사들 단독으로 이제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글로벌 신차 수요 증가를 중국 시장이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얼마 전에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을 바꾼 게 그 전에는 이제 NEV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차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네. 그리고 내연기관차 수요는 역으로 수요 감소 억제 정책을 많이 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폐차 인센티브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수요도 이제 증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이제 주가가 부진했었던 내연기관차 중심 부품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실적 개선되면서 또 추가적으로도 이제 마진율에서 좀 숨통이 트일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 부품사들이 주가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차는 본격적인 이 밸류의 확장기, 그러니까 뭐 값어치에 좀 확대되는
그런 것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해도 될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글로벌 완성차들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래차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회사들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뭐 니오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미래차 기술에서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아낌없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근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누르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쪽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이기 때문에 뭐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그리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 이제 플랜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부터는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연말에 나오는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P라고 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기능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HDP라고 해서 네.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기능인데 고속도로는 그 자율주행으로 거의?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HDA까지는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그렇죠. 보조 기능에 머물렀지만 파일럿 기능이 들어서면 거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아주 세세한 부분은 이제 곧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다른 이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들, 뭐 부분 자율주행 쪽에서 앞서고 있는 선도 업체들하고도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걸 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아차는 좀 어떨까요? 기아차도 이제는 결국에는 현대차랑 많은 부분에서 포트폴리오가 겹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아차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 마진율이 올라오고 있는 점이 상당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 10월달, 11월달에 국내에서 12,000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이젠 베스트셀러 모델에 올랐죠. 그렇죠. 그랜저를 꺾고 베스트셀러 모델이 올랐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내년도에 북미 시장에 출시가 되면은 북미 시장 점유율 상승도 이제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카니발 북미 시장에서 16,000대 정도 이제 판매가 예상되는데 뭐 내년에는 4만 대 이상 거의 2.5배 이상 판매가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북미 시장 점유율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아차도 이제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버스 전용 차선에 확 지나가는 차들 보면 대부분 카니발이죠. 네. 굉장히 부러워요. 네. 자, 얼마 전에 그 자회사 명신산업 상장 이슈로 MS 오토텍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뭐 테슬라하고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명신산업이? 네,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합스태핑 관련된 아이템들 납품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12월 달 중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이버 트럭 쪽에도 뭐 이 부분은 좀 연관성이? 네,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네. 시장에서는 추론을 좀 하는군요, 이렇게 추측을.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품 납품사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밝히고 있지는 네. 않기 아, 때문에 그러네. 네, 아, 납품하는 민감한 걸로 질문을 네. 주셨구나.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민감한 걸 또 좋아하시는데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죠. 애널리스트시니까. 자동차 산업 잠깐 좀 들여다봤고요. 2021년도 글로벌 신차 수요와 전반적인 산업의 업황들 전망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